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 배울 거 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륙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류설 같이 얘기했었죠. 자, 대륙이동설은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옛날에는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생대 초, 그러니까 약 2억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륙은 분리돼서 현재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은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서 이 네 가지 증거를 딱 제시하죠. 네 가지. 자, 그런데 먹힐까 안 먹힐까요? 이거 안 먹힌다고 했었죠. 왜 안 먹혔냐면 일단 대륙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거를 보더라도 잘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그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누가 이동시키느냐. 그 얘기를 베게너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홈즈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얘기합니다. 자, 대륙은 이동하는데 그 누구 때문이냐면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멘틀 대류설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이거라고 있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있었죠. 자, 집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멘틀이 대류하려면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방사성 원소 분결 하나, 그리고 고온의 지구 중심부로부터 공급되는 열 둘. 이 두 가지 열로 인해서 멘틀은 대류할 수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열 때문에 상하부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 대류가 발생해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 여기 지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멘틀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핵이 있다고 봅시다. 자, 핵은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뜨겁다고 했었죠. 이거 막 뜨거워요. 자, 뜨거우면 밑에가 지금 따뜻할 거고, 자, 비교적 위에는 차갑겠죠? 차갑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따뜻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우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 그래서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차가워지면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한다. 이렇게 뺑뺑뺑 도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요, 대류. 자, 멘틀은 이 두 가지 열로 인해서 대류한다. 그리고 이 대류함으로 인해서 여기 위에 있는 지각들이 이 멘틀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지각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안 먹혀요. 대륙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와, 이거 아무리 얘기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넘어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음향측신법과 해양적 확장설. 이제 판구조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위에 지금 대륙이동설 하나 나왔고, 그리고 멘틀 대류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음향측신법과 해양적 확장설까지 나오고 난 뒤에 얘들을 통틀어서 판구조론이 나와요. 미안, 선생님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 판구조론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음향측신법부터 얘기해 봅시다. 음향측신법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바다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잠수함이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바다 위에서 봤을 때는 바다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에서 이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보내요. 걔가 쏘아보낸 쏘아서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음향측신법이라 불러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거 별로 안 어렵거든. 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배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궁금하냐면,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궁금해요. D만큼 거리가 궁금해.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배에서 밑으로 이렇게 음파를 쏘아보내요. 음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음파 있죠? 쏘아보내요. 그리고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음파를 쏘아보냈죠. 음파는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밑으로 보내는 거랑 같아요. 일정한 속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를 밑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 알고 속도 안다. 그러면 어떻게? 거리 알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거리. 이때 지금 이 거리는 뭐냐면 우리는 D를 구하고 싶은데 실제로 얘가 밑으로 쏘아 보내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D에다가 D.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뭐가 되죠? ED가 되죠. ED. 다시 해볼까? 거리가 이걸로 할까? 거리가 ED가 돼요. ED. 그러니까 나는 D를 구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ED를 구하게 되는 거죠. ED. 시간을 T로 보고 속도를 V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 있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자, 거리는 ED라고 했으니까 ED는 시간 곱하기 속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 D죠, D. D는 2분의 T 곱하기 V가 되죠.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심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밑에까지 밑으로 음파를 쏘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음향측심법이고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죠. 거리, 시간, 속도, 관계식 이용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음향측심법을 이용해가지고 깊이를 측정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의미. 얘는 바다에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다. 얘 덕분에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 바다 물 안속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자, 바다 밑 땅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깊은 데도 있고, 뒤에 별, 뒤에 별 해령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다 위에만 있으면 이 밑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음향측심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왔다 갔다 이걸 다 측정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하면 얘가 얼마만큼 깊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지. 그거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바다 밑에 지도를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걸 바탕으로 나온 가설이 여기 밑에 나오는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자, 이건 볼게요. 자, 해양저 확장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해령 중심으로 확장되며 해구에서는 옛날 땅이 소멸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1번 그리고 2번. 생성되는 거 하나, 소멸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해령이에요. 해령. 이게 해령이고 이 땅이 나중에 다른 땅 밑으로 들어가요. 다른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게. 그때 여기서 이게 해령이고요. 해령. 그리고 여기가 해구가 됩니다. 해구. 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 첫 번째, 해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멘틀 대류설 배웠죠.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설에서 멘틀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흩어지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해령이에요. 자,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로 이제 마그마가 뿅뿅뿅 나와서 여기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밑에 멘틀이 양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들도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 이 확장된 땅은 어디로 가느냐? 얘들은 일로 가서 다른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거는 해구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해구에서는
기존의 땅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해저 확장설이고, 결과적으로 해저 확장설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이거야. 해저 확장설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야, 해령을 기준으로 바다는 계속 이렇게 커져 라고 말을 하는 게 해저 확장설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밑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지금 대륙이었죠. 근데 얘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들이차기 시작해요. 바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바다가 이까지 멀어지죠.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얘수 양쪽을 밀어내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바다는 계속 넓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게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얘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바로 설명해 줄게. 밑에 증거로 크게 세 가지를 볼게요. 자, 바다가 확장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증거는 여기 있어요. 해양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 분포의 변화인데,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칭적인 암석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해령에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양옆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필기 여러분 나중에 해도 되죠.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쌤 말한 것처럼 여기가 해령이라고 봤을 때, 해령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요. 해령이라고 봤을 때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새로운 땅이 이렇게 파란 색깔 땅이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새로운 땅이 딱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양쪽으로 멀어지니까 이 땅도 양쪽으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땅이 이렇게 돼 있고, 해령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 파란 색깔 땅이 일로 가요. 일로. 양쪽으로 지금 벌어진 거죠. 왜냐면 밑에 멘틀이 양쪽으로 지금 벌어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땅도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새로운 게, 여기 또 새로운 땅이 딱 만들어져요. 새로운 땅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자, 시간이 또 흘러보낼까요? 시간을 또 흘러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양쪽으로 멀어지겠죠. 왜냐면 멘틀이 계속 양쪽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그리고 얘가 이만큼 또 밀려나고, 얘도 이만큼 밀려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얘가 새로운 게 딱딱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번호를 체크해 볼게. 미안. 이렇게 되면 여기 1번, 2번, 2번, 3번. 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죠? 1번이 나이가 제일 많죠. 다시 말해서 이 해령이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확장이 되는데, 얘가 확장이 된다면 멀리 있는 애들이 당연히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멀리 있는 애들이 나이가 많더라.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다는 건 미안.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다는 거는 뭐? 아, 이거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구나. 멀어져.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지. 멀리 있을수록, 멀어질수록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 두 번째, 여기 퇴적물이 쌓이는데요. 이 땅이랑 별개로 바다에는 다양한 부유물들이 떠 있잖아요. 걔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릴게. 이게 해령이라고 있을 때, 미안해. 진동이 계속 오네. 해령이라고 있을 때, 이 위에 땅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땅이 이렇게 퇴적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퇴적물을 봤을 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니까, 두께를 봤을 때 봐. 여기 이만큼 두께인데, 여기 이만큼 두께인데,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멀리 있을수록
두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두께가 더 두꺼워지죠. 이게 얇은데 두껍죠.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두꺼워진다. 그래서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해령을 증명하는 거예요. 해령을 증명. 자, 진짜 해령이 있다면 헤스가 말한 것처럼 해양자 확장설에서 해령이 있다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이가 많아져야 되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 라고 말을 했었고, 헤스는 실제로 이걸 증명해낸 거죠.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야, 멀어질수록 나이 많아지고 멀어질수록 퇴적물도 두꺼워져. 그러니까 해령 실제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구를 증명합니다. 해구. 두 번째는 해구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섭입대 주변의 진원 깊이 분석.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지진 발생 위치. 지진 발생 위치예요.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사진 섭입대의 베니오프대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자, 해구에서 오랜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며 소멸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 거죠. 자,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 활용해도 돼. 밑에 그림. 자, 이 그림 한번 볼게. 선생님 그림을 새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해령 있고, 바다 이렇게 있고. 해령이 결국 다른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워지나? 다른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여기가 해구거든요. 해구. 그때 이 땅이 밑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헤스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이 다른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땅이 딱 버티고 있는 건데, 버티고 있는 이 땅 밑으로 얘가 지금 뭐랄까요, 억지로 이렇게 끼역끼역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끼역끼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헤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실제로 해구라는 게 존재한다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억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지진이 발생할 거야.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해구가 있다는 거예요. 해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만들어진 기존의 오래된 땅이 다른 땅 밑으로 들어갈 때 지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깊이에 따라 지진이 점점점 이렇게 깊어진다는 거는, 야, 원래 땅이 새로운 땅 밑으로 원래 땅이 다른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거 소멸되고 있는 거야 라는 증거와 같은 거죠. 됐죠? 이게 두 번째. 이거는 해구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진짜 좀 어려운데, 이거 그림 좀 지울게요. 세 번째. 오늘도 선생님이 생각한 데까지 못 하겠는데. 자, 세 번째는 미안. 세 번째는 이거는 해령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해령 증명. 자, 세 번째는 여기 한번 볼게요. 고지저귀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라고 해가지고, 일단 읽어볼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해령의 양쪽으로 정상자기를 가진 암석과 역전자기를 가진 암석이 서로 반복되며 자기 이상의 줄무늬가 해령과 나란히 배열한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림만 보면 이래요. 그림만 보면 이거야. 그림만 보면 여기가 이게 요 열곡 해령 적혀있죠. 해령이거든. 자, 해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같은 거 대칭적으로 색깔을 좀 진하게 할게요.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똑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이 고지저귀 줄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대칭적이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말을 했을 때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해령으로 인해서 바다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고지저귀 줄무늬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개념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개념.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개념.
이렇게 할까? 첫 번째 개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기장, 지구 자기장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장.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라서 자기장을 가져요. 자, 이렇게 자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자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북쪽 있죠. 북반구 쪽. 그쪽이 S극을 가져. S극. 우리 당연히 N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에는 S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반구 쪽에는 N극이 있겠죠. N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라고 봅시다. 현재. 자, 현재를 우리는 정상자기 혹은 뭐 정자극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몇십만 년 지나야 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어. 지나면 이 자석이 거꾸로 바뀌는 현상이 바뀌어요. 거꾸로 바뀌는 현상. 이제 이거 우리가 역전됐다고 봐요. 역전. 이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를 역전자기라 불러요. 이거는 역자극기라고 불러요. 자극기. 됐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고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반대로 바뀌는 걸 역전자기. 현재 상태랑 똑같은 거를 정상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 자, 여기 마그마라는 게 있는데 마그마는 뜨겁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얘가 굳으면 암석이 하나 돼요. 암석. 이 마그마도 굳으면 결국 화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마그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 여기에 자석도 녹아 있어요. 자석 녹음. 자, 이 자석은 암석이 되면서 이 암석으로 샥 바뀌면서 지구 자기장을 따라 특징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고지작이라 얘기하는데 고지작이 다시 한번 말할게. 마그마에 자석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마그마가 딱딱히 굳잖아요. 굳으면 암석이 되는데 그때 암석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구 자기장의 성질을 가져가게 돼요. 그때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고지작이라 불러요. 됐죠? 자, 그럼 위에 그림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지금 현재고 정상자기 상황이에요. 정상자기. 자, 근데 여기 마그마가 이제 굳어가지고 암석이 딱 하나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자, 이때 얘는 지구 자기장의 성질을 따라가는데 여기 있는 NS극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뭔가 배열이 돼요. 배열이. 이 자석이 저쪽이 S극이다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역전자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역전자기 상황일 때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암석이 되면 야 S극 여기 있어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고지자기의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작인지 역전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거를 이제 이 왼쪽에 있던 그림에 연결시킬 거야.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령이 있고요. 해령이 있고 선생님 줄무늬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이때는 정상작이라고 봅시다. 선생님 이 그은 보라색은 정상작이. 자, 정상작일 때는 이렇게 배열됐다고 볼게. 이렇게 배열. 자, 이렇게 배열된 거를 이 색칠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옆에 이제 다른 줄무늬를 또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배열돼 있네. 이렇게 배열돼 있네. 자, 이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자기 방향과 달라.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정반대네. 역전자기겠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니까 이 주황 색깔, 아이고, 미안. 이 주황색 줄무늬가 두꺼울 수도 있어. 그건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여기까지 역전자기고 또 어느 시점을 보니까 정상자기가 또 이렇게 나오네. 이때는 화살표가 어떻게? 다른 정상자기랑 똑같이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지작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들이 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대칭적으로. 다시 말해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얘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야 해령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해령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됐나요? 지금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 개념 뒤에 거의 비슷하게 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요. 이해 못하면 이렇게 대칭적이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대칭적이라는 거.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배열되는 거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해저 확장설이고 해양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 상관없어요. 선생님 30분만 한다 했는데 일단 선생님 너무 천천히 설명한 것 같아서 여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수업을 끝낼게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판구조론입니다. 해저 확장설까지 딱 나와가지고 정리해보자면 대륙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류설 그리고 음향 측심법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해저 확장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금 배울 거 알파 해가지고 판구조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구조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차 배우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해봅시다. 자, 여기 자, 판구조론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해요. 다시. 판구조론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이 크고 작은 판 20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멘틀 대류에서 이동하면서 판 경계나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 이거를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위에까지 우리 지금 멘틀 얘기하고 지각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판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판.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라는 거에서는 다시 여기 플러스 알파라는 거에서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지각이라는 단어 쓰고 멘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부터는 용어를 조금 바꿀 겁니다. 판구조론 과학자들이 여기서 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연약권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판구조론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연약권에 의해서 판들이 움직이는 현상을 판구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멘틀 때문에 지각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이거야. 정확한 거는 연약권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할게요. 더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지?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10시에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